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6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주시하면서 소폭 움직였고요. 2025년 5월 보니까 중국의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35%나 급감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5월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였고요. 또 CEO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4월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애플이 WWDC에서 AI 전략 시험대에 오르는데 여기 뭔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고요. 엔비디아의 CEO 하면은 젠슨 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국이 AI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로빈 후드가 S&P 500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주가가 좀 급락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고. 자, LA 시위가 어제까지 계속 됐었는데요. 웨이모 차량이 몇 대가 불에 탔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는군요. 그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미국 증시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주시하면서 조금 움직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0.1%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가 상승했는데 다우진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 협상은 미국과 중국이 오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긴 통화를 나눈 뒤 진행되는 것으로 양국 모두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붙이거나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애플의 2025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열리는데 애플 주가가 올해 들어서 18% 이상 하락을 했고요.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중요하네요. 이들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면 지난 금요일에는 S&P 500 지수가 2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상 최고치에 불과 3% 미만으로 접근한 수준입니다. S&P 500이 6천을 돌파하면 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을 넘어서 경기 부양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향후 기업 실적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5월 중국의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35% 급감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가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의 히토리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양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한 중국의 2025년 1사분기 GDP는 5.4% 성장했지만 5월 수입은 3.4% 감소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무역 긴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양국의 히토리 수출 확대와 기술 분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갈등의 해소 여부는 불확실하며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였습니다. 일단 뉴욕의 연준이 5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6%에서 3.2%, 3년은 3.2에서 3.0으로, 5년은 2.7에서 2.6으로 모두 낮아졌습니다. 관세 인하와 함께 물가 우려가 완화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자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크게 완화된 것이고요. 물가 우려가 줄자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소득 기대치가 상승하고 고용 안정과 부채 리스크 우려 감소 등 금융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페드에도 이것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건데요. 연준은 6월 중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 4.50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잡히고 있음을 보여줘서 금리 동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뉴욕 연준이 조사한 것이었고 이번 결과는 CEO들에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4월 대비 크게 완화됐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기업 분석 기관 칼리지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나 두뇌가 올 것으로 예상한 CEO 비율이 지난 4월 62%에서 최근 3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위협을 완화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된 데 따른 분석입니다.
또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6천선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주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투자회사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고 JP모건의 CEO는 경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얘기입니다. WWDC에서 AI 전략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성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WWDC가 개막하면서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오픈 AI, 구글, 메타 등 경쟁사들이 AI 기술을 선도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애플은 늦은 출발과 제한적인 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WWDC 행사에서 애플은 자사의 AI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소개할 예정이지만 주력 음성 서비스 시리의 개선 발표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WWDC에서 예고됐던 더 똑똑한 시리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기술 업계와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AI 관련 투자자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WWDC에서 발표 내용이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영국의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영국을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패널 토론에서 머신러닝은 기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영국 내 AI 슈퍼컴퓨터 구축 능력이 더 많은 스타트업 유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AI 커뮤니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딥마인드, 웨이브, 신세시아, 일레븐랩스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젠슨왕은 완벽한 생태계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자국산 AI 인프라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영국은 AI 연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와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영국은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빈후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미 증시에서 로빈후드 마켓스 티커 HOOD 주가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디시즈가 6월 정기 리밸런싱에서 로빈후드의 S&P 500 편입을 보유한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인 것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3에서 7%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S&P 500 구성 종목에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업계에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분석가와 투자자,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바클레이 등은 로빈후드가 올해 6월 지수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봤지만 S&P는 현 상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로빈후드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만 소개하면요. 온라인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고 공식 이름은 로빈후드 마켓스 잉크입니다. 티커는 HOOD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러빈후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 ETF, 옵션, 암호화폐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앱 기반 플랫폼입니다. 끝으로 어제 LA 시내에서 진행된 다운타운이죠. 시위 중에 반 아이스 시위죠. 웨이모 전기차 5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웨이모는 시위 지역 내 모든 주행 차량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자율주행 부문으로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비스량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시위대가 웨이모 차량에 타이어를 찢고 창문을 부수며 차량에 불을 지르는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며 유독가스가 배출되었고 시위대는 차량에 반 아이스 메시지를 낙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